여러분은 거리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중년의 남자를 마주친 적이 있습니까? 그의 눈빛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그 눈동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시선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애써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혹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눈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연인이었고, 긴 세월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이든 남자들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말을 걸기 어려운 존재라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 스스로조차도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은 점점 말의 자리를 침묵으로 바꿔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들의 눈빛에 담긴 질문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가?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들의 물음은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마주한 질문에 조금 더 다가가 보고자 합니다. 벽처럼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을 다시 언어로 풀어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해방처럼 느껴집니다. 더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조직의 사소한 갈등에 휘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그 해방감은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허전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구성하던 역할, 즉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갑작스레 사라진 그 자리엔 나는 이제 무엇으로 존재하는가라는 공허한 질문만이 남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전환점은 퇴직입니다. 이 시점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던 무대를 떠나는 일입니다. 조직에서 인정받고 성과로 평가받으며 존재감을 느껴왔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과보다 관계가, 속도보다 의미가 중요한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이란 말처럼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변화는 사회적 접점의 상실입니다. 매일 마주하던 동료,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던 네트워크, 소속감과 역할이 주는 안정감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세상과의 연결이 점점 옅어집니다. 사람들은 인사를 건네던 이에게도 연락을 멈추고 그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스스로도 세상에 말을 걸지 않게 됩니다. 경제적 권력이 줄어들며 가족 내 역할 또한 흔들립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댈 수도 있는 사람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는데 남성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존심과 책임감, 오랜 관성에 젖은 역할의식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움을 주고 싶고 보호하고 싶지만 상황은 점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역전된 위치에서 그는 갈등합니다. 자신을 아버지가 아닌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남성은 무엇보다도 의미를 갈망합니다. 수입과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
인간으로서의 의미, 존재로서의 가치를 되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은 매우 주관적인 여정이며 때로는 낯선 외로움과 맞닥뜨려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여정은 외부의 지지보다 스스로의 성찰과 용기로 채워져야 합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며 그 삶이 향하는 방향은 이제 그 자신의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남자의 고독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수가 적고 표현이 부족하며 친구를 잘 만들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남성상은 고독을 자초한 이미지로 그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에 드러난 한 장면일 뿐, 그 배경에는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인 무언의 상처와 감정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고독은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의 결과물로서 서서히 삶 속으로 스며든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남자는 일과 생존, 성취라는 이름 아래 감정을 접어둔 채 살아갑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보다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관계를 맺기보다는 책임을 지는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그는 친구와 감정 깊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술 한 잔과 몇 마디 농담으로 정을 확인하고 가족과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무언의 돌봄으로 사랑을 대신합니다. 이런 관계 맺기의 방식은 나이가 들며 점점 한계를 드러냅니다. 은퇴 이후 일상이 느려지고 관계가 줄어들고 시간만이 길게 남아버린 그 시점에 그는 문득 자신이 너무 오래 혼자였음을 깨닫습니다. 가족과도 친구와도 때로는 자신과도 충분히 대화하지 않았음을 알아차립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도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단편적인지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고립에 빠져 있었는지 통감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점점 연락이 끊기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방법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스스로 친구를 만들지 않고 아내나 자녀를 통해 간접적인 사회적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자녀가 독립한 이후 그는 그 어떤 연결망도 갖지 않은 채 홀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독은 그의 일상이 되고 그것은 선택이 아닌 시간과 문화, 감정의 누적이 만든 결과입니다. 고독은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고통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은 점차 자존감과 생의 의미를 앗아갑니다. 이 고통을 마주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며 관계를 회복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음이 아니라 소외된 감정의 표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늘 말이 없었습니다. 아플 때도 화가 날 때도 슬플 때도 조용히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지금 어떤 감정이 드세요? 라고 묻지 않았고 그 역시 나는 이런 기분이야 라고 말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을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살아왔고 그 무표정의 얼굴 아래에는 겹겹이 쌓인 감정의 잔해들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가 폭발하거나 깊은 우울에 빠지는 순간조차도 그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남성의 감정 억제는 단지 개인적 습관이 아니라 사회적 학습의 결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울지 마라. 남자는 참는 거야라는 말을 듣고 자란 그는 감정을 부끄러움으로 배워왔습니다. 감정은 연약함이고 연약함은 남자다움의 반대라고 배워온 세대에게 감정 표현은 곧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웠고 외로웠지만 그 감정조차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감정은 억눌린 채 표면 아래로 가라앉고 무기력이라는 형체로 다시 떠오릅니다. 화가 나면 짜증으로, 슬프면 무관심으로, 외로우면 피로로 바뀌는 감정의 왜곡은 남성들에게 흔한 패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은 늘 우회적으로 드러납니다. 때로는 분노의 형태로, 때로는 말없이 방에 틀어박히는 방식으로 감정은 스스로의 몸을 빌려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관계를 망가뜨리는 오해와 충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심리학은 이 감정의 억제와 회피가 우울, 불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몸을 통해 터져나오기 마련이며 감정 표현의 부재는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성은 병원에 가서도 그냥 피곤합니다라거나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요 정도로 감정을 피해갑니다. 그들에게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정 표현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성이 감정을 배워야 할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명상, 일기, 상담, 집단 대화와 같은 방법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은 약점이 아니라 생존의 언어입니다. 그는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되었고 가족을 위해 쉼없이 일해왔습니다. 아내는 곁에 있지만 요즘 들어 둘 사이의 대화는 식사나 생활비, 건강검진 같은 필수적인 이야기뿐입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닌 느낌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어느 날 밤 늦게 혼자 깨어 있을 때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부부관계는 점점 의무와 책임으로 바뀝니다. 한때는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사랑했던 사람과도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각자의 역할에 매몰되다 보면 감정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남자는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며 자신들의 몫을 다합니다. 하지만 정작 서로가 필요한 건 역할이 아닌 감정의 교류입니다. 사랑은 의무로 남겨두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랑은 종종 습관이 되고 관계 유지만 남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한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손을 잡은 기억, 눈을 마주친 기억, 진심을 담은 말을 건넨 기억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서툴게 애정을 표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표현은 점점 줄었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도 더는 묻지 않고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 대신 침묵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삶이 느려지는 노년기에
부부는 다시 처음처럼 마주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우지도 않고 바쁘게 출근하지도 않으며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나 감정적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상처와 무관심, 오해가 여전히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아버린 사이가 되었지만 동시에 너무 모르게 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서로를 언제부터 감정 없는 존재로 대했을까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지 말을 다시 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묻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꺼내기 위해서는 서툴더라도 표현하고 기대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늦지 않았습니다. 늙은 사랑도 피어날 수 있습니다. 늙은 사랑은 오히려 더 깊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정으로 그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며 느낍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으며 예전처럼 반짝이는 눈빛도 없습니다. 어딘가 흐릿하고 어색한 그 얼굴은 한때 삶을 치열하게 살아냈던 남자의 얼굴이 맞나 싶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젊은이들은 그를 스쳐 지나가고 사회는 점점 그를 불러주지 않으며 가족들조차도 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세상의 배경이 되고 자신의 존재감이 옅어지는 것을 체감합니다. 이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감각 말입니다. 노화는 단지 몸의 기능 저하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가 점점 희미해지는 과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더 이상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의견을 먼저 묻지 않고 대부분의 일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그가 할 일은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점차 그의 자아감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나는 여전히 나인가 아니면 이제 전직 아버지 혹은 퇴직한 남자일 뿐인가. 존재의 기준이 과거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면 현재의 나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종종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집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는 것 같은 기분. 생을 마주하는 용기 대신 생을 흘려보내는 체념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 그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느슨해지고 자존감이 위태로워지는 고유한 노년기의 심리적 혼란입니다. 그는 자신을 설명하던 단어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이름만 남은 채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직업이나 역할이 아닌 삶의 태도와 의미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소속감과 방향성입니다. 작은 공동체에서의 역할,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사명, 삶을 정리하고 성찰하는 글쓰기, 혹은 취미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를 다시 세워가는 과정은 새로운 자아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이제 스스로 자신을 다시 불러야 할 때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느낌은 단지 존재가 흔들릴 때 생기는 불안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다시 자신을 찾고자 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삶에서 그는 여전히 자기 이름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는 잊힌 존재가 아니라 다시 기억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타인이 아닌 스스로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에 눈을 뜹니다. 더 이상 출근할 곳도 없고 바쁘게 준비해야 할 회의도 없지만 습관처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납니다. 거실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그는 창밖을 봅니다. 계절이 바뀌고 햇살이 달라지고 나무의 색이 변하는 것처럼 그의 삶도 천천히 변해왔음을 느낍니다. 젊은 날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깊이 들어옵니다. 이 시간은 어느 때보다도 고요하고 또 의미 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끝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그 끝이 반드시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성찰할 수 있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더 순수하게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그래서 공백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지혜,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야기, 지나온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이 시기엔 존재합니다. 많은 남성들은 무력감과 외로움, 존재감의 상실이라는 혼돈 속에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외로움을 말하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무력감을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찾도록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의미를 원합니다. 의미는 곧 존재의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나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깊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삶은 앞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 있고 의미는 미래가 아니라 이 하루하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언제든 다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감정을 통해, 자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